네, 우후죽순 시장에 쏟아지는 증권사 리포트들 어떻게 하면 옥석 가리기로 걸러낼 수 있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와 협안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 좀 작전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분석의 신 협안석 전문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저녁에만 뵀다가 네. 아침에도 뵈니까 수연 아나운서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반가운 만큼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저희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가져오신 종목 리포트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이번 주 업종 리포트 계속해서 2차 전지 수요와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2차 전지 수요와의 전쟁, 지금 하이투자증권에서 4월 28일, 4월 말 발간된 리포트인데요. 리포트의 양이 107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일부 정리를 해보면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업종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고 이제 공매도 영향이 일부 지나가게 되면 앞으로의 주가 상승 여전히 기대가 되는 2차 전지 업종이다 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 BEV, HEV, PHEV, 수소가 들어가는 FCEV, 순수 전기로만 가면 BEV,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기 배터리와 내연기관을 함께 쓰면 하이브리드, HEV, 그리고 플러그인, 전기 코드를 꽂을 수 있는 전기차라고 하면 PHEV, 그리고 수소를 충전해서 산소와 결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배기구로는 물만 나오는 수소가 들어간 FCEV까지 전기 자동차의 종류,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한번 종류를 해드렸고요. 분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배터리, 소재 공급 기업들, 앞으로 배터리 완성 메이커들이 캐펙스 투자를 활발하게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2024년 정도 되면 배터리 공급 부족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소재와 부품 이런 업체들도 장기 호황에 함께 사이클을 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터리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함께 짚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업종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리포트 하이라이트한 그대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핫 클립 영상도 우리 방송국 분들이 함께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이번 연휴 또는 주말을 통해서는 이 리포트는 꼭 살펴보셔야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소재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가 되었습니다.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 시장의 조정 영향 받았고요.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락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ITC 소송 분쟁에 대한 부분들도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10년간은 문제가 없게 되었죠. 폭스바겐의 파워데이발 배터리 내재화, 수직 계열화 이슈 대두되었지만 어제 노스볼트는 업력이 5, 6년밖에 되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서 신규 진입 업체들과 기술 격차는 벌리고 가격 경쟁력은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의 수혜는 조금 더 이어질 전망인데요. 소재 업체들을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느냐?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업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늘어나야 되고 가격은 싸게 줬으면 좋겠고 충전 시간은 단축돼야 되고 추운 겨울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해외 같은 경우에 유럽 특히 그렇죠. 추운 날씨에도 성능이 떨어지면 안 되고 그리고 한 번 장착한 배터리는 수명이 길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가려면 결국 소재 부분에 있어서의 혁신들이 발빠르게 일어나야만 이러한 주행거리 증가하지만 배터리 가격은 싸야 하고 한번 충전할 때 빨리 충전돼야 되고 추운 날씨에도 성능은 좋아야 되고 한번 장착한 배터리의 수명은 길어야 된다. 배터리의 성능 향상, 안전성, 생산 단가 절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재 부분의 혁신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의 4대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액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소재 개발, 방향을 또 말씀을 드려보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의 밀도를 높여서 결국 한 번 동일한 부피 안에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양극재 개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개발에 있어서는 니켈의 함량을 높이는 하이니켈, 약육활 물질, 그리고 CNT 도전제에 대한 소재 개발이 더욱더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의 저장 용량을 높여서 함께 양극재와 함께 에너지 밀도 그리고 동일한 부피에 더 많은 에너지를 담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극재는 기존으로는 흑연을 많이 쓰고 있는데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첨가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해 액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수명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좋은 성능을 내고 충전 시간과 방전 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조금 높이는 그래서 전해 액에 다양한 첨가제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혁신을 기술 개발에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도 중저가 전기차에도 배터리를 넣기 위해서 하이니켈, 니켈 대신 저렴한 망간, 그래서 NCM 하면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식으로 앞자리를 땄다라는 부분들 앞으로 니포트나 뉴스를 읽으실 때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가는 저렴하고 성능은 좋은 이런 배터리에 대해서는 소재 혁신에 대해서 그 키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그리고 충전 시간, 안전성, 추운 날씨에도 잘 가야 되고요. 한번 설치한 배터리는 오랫동안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양극재부터 분리막, 전해액,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재 개발 업체들을 한번 보면 결국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동진 세미캠 정도가 양극재,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 일진 버트리어스, 솔루스 첨단 소재 정도가 음극재 부분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천보, 후성, 덕산 테코피아 정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동아일렉트릭, 솔브레인, 그리고 분리막 시장에서는 단연 SKI 테크놀로지가 이제 공모 절차를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11일 정도면 상장 준비 중인 기업들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각 업체가 어떤 부분들에 특화되어 있는지 리포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나와 있으니까요. 꼭 리포트 전문은 시간을 내서서라도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를 볼 때에 전고체 배터리를 모 기업에서 개발을 했대. 그리고 소형 가전에 탑재를 한대. 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조금 확대 재생산되면서 공매도까지도 이 기사와 함께 엮어서 2차 전지 주가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앞당겨 오고 있고 심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삼성 SDI의 출발점을 한번 살펴보면 결국 소형 가전 그리고 전동 공구 소형 배터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건전지, 더블A든 트리플A든 쓰고 있었고 그 이후에 그 건전지는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충전 건전지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소형 전지가 발전될 때에 소형 공구,
가전 등에 쓰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휴대폰 소형화하면서 이 배터리에 대한 시장은 점차 발전되고 있었다. 이제는 전기 자동차에까지 왔듯이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막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안전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단계, 내부적으로도 아주 비밀에 쌓여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아주 작은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가 리모컨의 배터리를 전지를 넣어서 쓰는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가고 있는데, 현재 전기자동차에 쓰고 있는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 이온 배터리입니다.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가진 기술적 한계를 극복을 해서 결국 차세대 기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소형 전고체 배터리가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의 배터리 3사가 무너지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 걱정은 좀 내려놓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조금 더 높이고 그러면 주행거리가 확보되겠죠.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중요한 부분은 자율주행 시대도 우리에게는 오게 될 미래인데, 그 기술을 확보하고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평균 5TB에서 15TB 자율주행차가 진행을 하고 주행을 하면서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서 지형 및 주변 환경, 지도 데이터까지도 모두 다 소화를 해내려면 5에서 15TB 정도의 데이터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배터리 용량도 중요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부 안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연성, 불이 붙을 수 있는 액체 전해질이 결국 고체 전해질로 대체가 되는데, 전기화학적 안전성 확보가 아직까지 고체 연료, 고체 전해질에서는 확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액체 같은 경우에는 충격에도 조금 미약하겠죠. 그리고 뭔가 뾰족한 것에 찔렸을 때에 그 액체가 새어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외부 충격 화재 요인이 액체 전해질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고체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결국엔 조금 더 안전성, 화재로부터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듯이 결국 폭발 위험이 낮아지면 안전성을 위해서 사용되던 그런 부품들이 조금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부피도 축소를 시킬 수 있겠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전기화학적 안전성이 낮은 액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막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간과 부피 활용에 있어서의 효율이 높아지게 되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BMS에 대한 부품들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이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를 왜 주목하고 있느냐? 결국엔 안전성,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 밀도, 부피 모두가 전고체 배터리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재차 반복해서 좀 들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에 쭉 읽어드리더라도 이해하시는데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저도 이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한번 반복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액체 전해질만큼 높은 이온 전도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액체 전해질 안에는 이제 음극과 양극이 서로 왔다 갔다 교차를 하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 음극과 양극 사이에 원활한 화학 반응을 하는 매개가 액체였습니다. 하지만 고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 화학 반응, 이온 전도도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온 전도도를 높였어. 그렇게 했을 때는 이 화학적 반응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고체 배터리에서는. 그러면 이 넓어진 화학 반응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한도 끝도 없이 쭉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가 핵 융합에서도 보았듯이 한도 끝도 없이 지속적으로 전기가 생산되고 열이 난다라고 하면 결국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전성은 어떻게 극복할 것일까?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서 활용되고 있는 고분자의 전해질, 이 부분에서도 발열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리고 액체가 아닌 공기 중에서의 화학 물질들 어떻게 안전성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듯이 여러 안전성에 대한 극복 과제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접촉 계면을 확보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전기를 잘 이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기가 잘 일어나는데 그 안전성을 담보할 것인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에 뜨거운 물을 타놓고 거기 안에 커피 알갱이를 넣고 그리고 아이스를 좋아하시는 분은 얼음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물 안에서 얼음과 커피 알갱이가 다 조화롭게 섞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현재는 리튬 이온 배터리, 전해 액을 쓰는 배터리인데 전고체 배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은데 물 없이 얼음과 커피 알갱이가 잘 섞이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얼음 알갱이와 커피 알갱이가 어떻게 하면 맛있게 잘 섞일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시는 연구진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음극재로서 리튬 메탈 소재를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에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에 쓰고 있는 흑연을 썼을 때에는 아직까지 에너지 밀도 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대체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총 일부 6개까지도 극복해야 할 그런 어려운 과제들 수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개발 중이고 상용화되기까지는 꿈의 배터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일종의 비밀리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먼저 상용화에 갈지 제가 봤을 때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배터리 3사, 우리나라의 그리고 시장 점유율 1위 기업들, 상위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주도권 싸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가대표 기업들 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나 LG화부터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드렸던 우상향 추세, 앞으로 전 세계가 향하고 있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배터리 업종 여전히 전망은 밝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은 빨라야 27년에서 30년 정도로 오늘 살펴본 리포트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듯이 아직까지 조금은 기다려봐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틀 동안 조금 빠르게 2차 전지 배터리 시장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차 전지 배터리 완성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 업황도 여전히 장기 사이클 안에서 호황 이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고체 배터리까지 살펴봤고요. 앞으로 내일은 휴일이지만 제가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그간 작전 리포트에서 살펴보았던 이야기들 한 번 더 특집 방송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오셔서 2차 전지도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빠르고 어려운 내용들 살펴보았지만 꼭 다시 보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공부 꼭 해야 할 2차 전지다라는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